은퇴 후 친구들에게 퍼주던 58세 대기업 임원, 결국 외롭게 남았다. 노후에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 1. 서론 베푸는 삶이 부메랑이 되는 순간. 58세에 은퇴한 박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바쳤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며 살아왔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언제나 술값을 계산했고 누군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선뜻 도와줬다. 그는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후배들을 챙기고 친구들에게 선심을 쓰며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급할 때만 그를 찾았다. 오히려 돈을 빌려갔던 후배는 연락을 끊었고 늘 모임에서 지갑을 열던 그는 어느새 돈 내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됐고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실망을 맛보며 홀로 남겨졌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은퇴 후 남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은퇴 후 베풀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 은퇴 후 베풀면 안 되는 4가지. 1.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없다. 사례 1돈 빌려주다. 결국 관계까지 잃은 60세 자영업자 김씨. 김씨는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남은 노후 자금을 아끼려 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선뜻 2천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친구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며 오히려 서운해했다.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 은퇴 후 돈을 빌려주면 받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상대는 당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할 뿐 은퇴 후 재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절대 금전적인 도움을 쉽게 베풀지 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아예 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빌려주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간관계에서 늘 희생하는 태도, 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모른다. 사례. 이 친구들을 챙기던 58세 퇴직 공무원 이씨. 이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후배들에게 자주 밥을 사고 모임에서 늘 지갑을 열었다. 후배들은 선배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라며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한 후배는 선배는 돈 많잖아요. 그냥 베푸는 게 좋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 이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혜택을 받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해결책.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지켜야 한다. 은퇴 후에는 특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3. 가족에게 모든 걸 퍼주기.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결국 남는 게 없다. 사례. 3. 자녀에게 집까지 내줬다가 후회한 62세 퇴직자 박씨. 박씨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은퇴 후 모아둔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 대부분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사함은 줄어들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게다가 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작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들은 지금 우리도 힘들다며 부담스러워했다. 박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의지할 곳은 결국 내 자신뿐이라는 것을. 해결책.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 전에 내가 은퇴 후 살아갈 기반이 충분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족 간 갈등을 불러온다. 3. 결론. 은퇴 후 베풀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라. 박씨는 은퇴 후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돈도 잃고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를 받으며 결국 홀로 남겨졌다.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선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현명하게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금전적인 도움을 줄 때는 무조건 받을 수 없는 돈만 준다. 인간관계에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만들지 않는다. 자녀에게 퍼주기 전에 내 노후가 우선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당신이 남을 챙기기 전에 당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은퇴 후 똑똑한 기준을 세울 준비가 되었는가? 은퇴 후 베풀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라. 그 다음 이야기. 이전 글에서 우리는 은퇴 후 무조건적인 베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돈을 빌려주거나 인간관계에서 희생하는 태도,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행동이 결국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례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베풀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 시간,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오늘은 베푸는 방식을 바꾸는 전략을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 가치 있는 베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남을 도우면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상대방이 감사함을 덜 느끼게 만들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형태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기부 언드 테이크 관계이다. 즉,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퇴 후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멈추고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인 도움보다는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형태로 베풀음을 전환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베풀음은 상대방의 책임감을 줄이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2. 베품의 방식을 바꾸는 3가지 전략. 1. 금전적 도움보다 지식과 경험을 나눠라. 은퇴 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돈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실 적용 예시. 은퇴한 후배들에게 무료 재정 상담을 해주는 대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 자녀가 돈을 요청할 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재정관리법을 가르쳐주는 것. 지역사회에서 강연이나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방식. 2점. 돈을 직접 주지 않고도 상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의존도가 낮아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 배려의 범위를 정하고 감정적 소진을 막아라.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근거.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타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헌신할 때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은퇴 후에도 지나치게 남을 챙기다 보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실 적용 예시. 금전적, 정서적 지원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애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예스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베풀기 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점.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며 은퇴 후 삶이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3. 돈을 줄 바에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베풀어라. 돈을 직접 주기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학적 연구.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40% 이상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베푸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실 적용 예시. 지역 사회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든다. 은퇴 후에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취미, 봉사활동, 재능 기부 등의 형태로 베품을 실천한다. 2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3. 결론 은퇴 후에도 현명하게 베풀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은퇴 후에도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지혜롭고 전략적인 베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품의 방식을 바꾸는 3가지 원칙 정리. 돈을 주기보다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감정적 소진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줄 범위를 명확히 정하라. 개인적인 도움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상호적인 베품을 실천하라. 결국 은퇴 후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돕는 방식이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지혜로운 베품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은퇴 후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베품 방식은 어떠한가?